네,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죠?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야 또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익히는 과정이 나중에 또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자동차의 데이터, 자동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SV 파일로 만들어 놓은 심플 CSV 파일입니다. 전통적인 넣어 놓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ETL 혹은 ELT를 하는가 보여드릴 거고, 그 안에서 이제 ADF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억을 하실런지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ADF를 만드는 과정, 이제 간단하게 보셨죠. 애저 포탈을 통해서. 근데 뭐 사전에 필요한 것들은 필요해요. 사전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저의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에 이제 서비스를 올려야 될 DBMS에 대한 어떤 선정은 미리 돼 있으셔야지 되고요. 필요하다면은 뭐 그것에 따른 스키마에 대한 정의라던가 뭐 쿼리 플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시간을 좀 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시더라도 이 안에서 대부분 이제 메뉴들을 통해 가지고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cas.csv 파일을 애저 블롭에서 애저 SQL로, 애저 SQL 파스DB로 어떻게 옮기는가를 오늘은 한번 좀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또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cas.csv 파일로 ADF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서 애저 SQL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저 포탈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시면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을 하실 때, 여기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대로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고 이제 오늘 뭐 A4E 정도, A4E ADF 데모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그 리소스 그룹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버전 2를 하시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로케이션을 지정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대로 git을 연동을 할 경우엔 git을 누르시고, 아니면 git을 빼고 해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좌측 우측 상단에서 보이는 것처럼 ADF가 디플로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종 데스티네이션이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리소스 그룹과 매칭을 시키시고, 이제 별도로 아웃풋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이제 서버 타입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버를 저희가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는 이제 서버 어드민 로그인 정보와 패스워드를 지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이제 네트워크 존의 리전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미리 선택하셨던 것과 같은 리전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서버 정보를 넣으시고 이제 서버에 이제 애저의 서비스가 이제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링크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 놓으시고 이제 서버 정보를 쭉 확인을 하시고 편한 이제 인스턴스를 지정을 합니다. 이제 스탠다드 타입 S1으로 정리를 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쭉 서버 정보를 보신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최종 목적지가 즉 이제 ETL이 끝나게 될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있어야 우리는 블록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이제 같이 리소스 그룹에서 플러스해서 정의를 해주시고, 보시는 대로 리소스 그룹은 존재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지 정보가 다 생성이 돼서 스토리지 어카운트, 그 다음에 ADF를 생성을 했고, 거기에서 맞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끌어오는 과정들이 다 전부 다 디플로이 과정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블록도 했고, 그 다음에 애저 SQL도 만들어 놨고, 이제 바로 이 블록을 아까 봤던 그 cars.csv 파일을 인풋하기 위해서 인풋 정의를 했고요. 인풋 링크를 넣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업로드 파일, 즉 이 CSV, cast.csv 파일을 로컬에서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그러면 제 스토리지 계정에 블록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지금처럼 CSV 파일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CSV 파일이에요. 이제 분류는 이렇게 이제 콤마로 되어 있고요. 이 맨 위에 줄이 이제 퍼스트 헤더가 되겠죠. 이따 정의를 할 겁니다. 이 파일이 잘 올라간 걸 확인을 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 팩토리로 가가지고서 이제 링크를 설정을 또 해주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는 대로 쭉쭉쭉쭉 다 되어 있고 이제는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에디팅을 해줄 건지 쭉 보는 거예요. 자, SQL의 파스 타입에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고요. SQL 데이터베이스 파스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UI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UI 내에서 이제 테이블 정보와 뷰 정보들을 쭉 우리가 이제 다시 클릭박스를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CSV 파일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를 한번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었던 이제 쿼리문이고요. 요 쿼리문에 맞춰 가지고서 런이 되는지, 오케이,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보면은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이 안에서 쭉 이제 테이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요 다음에 우리는 이 테이블 정보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됐으니 데이터 팩토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데이터 팩토리로 옮겨간 뒤에 이 안에서 이제 링크 서비스를 만들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빌드를 하고 카피 데이터를 할 거냐 뭘 할 거냐를 해가지고서 볼 건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갈 거니까 좌측단에 있는 이제 연필 모양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예요. 자, 누르고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합니다. 자, 이 파이프라인 상에서의 링크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갈 건지를 지금 단계별로 볼 건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보셨던 슬라이드였었죠. 여기서 이제 애드를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이제 정의를 하고요. 하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우리는 이미 올려놨던 CSV 파일이 있었었죠. 인티그레이티드 런타임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CSV 파일을 블록 스토리지에 이제 링크 서비스를 겁니다. 링크 서비스를 걸고요. 그 링크 서비스는 지금 하단에 있는 ADF 하단에 파이프라인의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커넥션을 통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화면이죠. 우리는 블롭에다가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니까 블롭과 링크를 먼저 겁니다. 스토리지 계정을 통해서 블롭을 이제 이네이블 시켰고 블롭은 인풋 데이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링크 서비스를 거는 과정들을 이제 쭉 넣어놓고 보시는 대로 이제 런타임이 메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매칭해야지 되는 키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환경, 운영 환경에 대한 프레퍼런스를 좀 따르게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좀 심플하게 저희가 이제 복잡한 설정은 이후에 좀 따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Azure Subscription로 이네이블 시켜서 블롭을 이제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링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까지 됐고 커넥션이 잘 됐고 피니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블롭 어카운트에 이제 서비스가 링크가 됐고 이 내부의 데이터 세트를 이제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데이터 세트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역시 이 블롭의 데이터 세트가 되겠죠. 그 CSV 파일 형태가 넣고 커넥션을 겁니다. 여기서 CSV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보신 바와 같이 제이슨, 파케이, 에이브로, 오아시 다 들어있고 우리는 지금 CSV로 심플 데이터 세트를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고 링크를 만드는 서비스 과정이니까 쭉 보시고 요 안에 프로퍼티 정보로 이제 카스 CSV라고 좀 넣어보고요. 그 다음 이 안에서도
이제 이 파일에 대한 패스 속성들을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브라우즈를 해서 아까 만들어 놨던 인풋 데이터 블록 내에 있는 CSV 파일을 업로드를 했죠. 그걸 그대로 끌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은요. 그래서 퍼스트로를 헤더로 주고 반드시 클릭을 해야 되겠죠. 헤더로 주고 이제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커넥션 링크를 만듭니다. create.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키마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코렉티브가 필요 없이 올라갔는지 확인이 다 됩니다. 이 안에서. 여기서 원하시는 이제 델리미터 값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컬럼별로, 그 다음에 로우별로 델리미터도 전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 정보는 지금 현재, 여기 UTF 정보들도, 일단 엔코딩 정보들도 다 선택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돼 있는지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 단위로 이렇게 프리뷰로 딱 보시게 되면,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7개 되네요. 7개 되죠. 이거하고 밑으로 로우 값으로 쭉 해서 로우 정보도 전부 다 숫자를 카운트를 이따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스트링으로 전부 다 타입이 이제 디폴트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스키마를 임포트 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CSV 파일을 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블롭에다 올렸고 그 블롭으로 연결된 거에 데이터를 블롭끼리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링크를 우리가 거는 중이 되는 거죠. 이제 거는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데스티네이션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돼야 되겠죠. 이 안에는 이제 SQL에서 아웃풋 정보로 이제 최종 정보를 MS SQL의 파스 서비스인 Azure SQL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지정하는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쭉 뽑아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서브스크립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기존에 존재하는 워크그룹과 그것들을 이제 링크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대동소이한 기본 정보들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자, 어센티케이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인증 방법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는 심플하게 이제 SQL 어센티케이션으로 넣어놓고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이건 접근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안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테스트 커넥션이 일어나는지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커넥션이 제대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피니시를 하게 되면 이제 링크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같은 리소스 그룹에다가 우리는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가 인식하는 데이터 세트로 링크를 또 걸어야 되겠죠. 이게 돼야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카피 데이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내려보고 SQL 데이터베이스를 찍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링크를 걷는 데이터 세트를 이제 하나의 프로퍼티를 얘기를 하고요. 카 테이블이죠. 우리는 아까 보셨던 테이블 정보 보셨지 않습니까? 카 테이블을 넣어놓고 그 데이터 세트를 이제 그 테이블로 인입을 시키고요. 역시 이제 퍼스로를 이제 헤더로 잡고 그러면은 SQL DB가 참조하는 데이터셋, 블록 쪽에서 참조하는 데이터셋들이 이제 전부 다 링크가 됐고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카피 액티비티를 누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액티비티에 쭉 보시면은 뭐 무브,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위주로 우리는 카피 데이터 ETL을 하는 거 ETL 혹은 ELT를 하는 거니까 카피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끌어놓고서 이 이름을 이제 카스 CSV를 to SQL로 카피하는 모션으로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카 CSV 파일을 그대로 불러왔고 그 다음 싱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카피 액티비티를 하는 모든 흐름을 우리는 쫙 한번 데모로 봤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어떻게 매핑할 건가 스키마 정보들 보고 스트링 정보들 보고 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테이블이 다 올라왔어요. 컬럼 정보까지 다 올라온 걸 가지고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스키마까지 다 올라왔고 이제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들
또 방지해야 되니까 디버그를 반드시 ON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그대로 ETL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가겠죠. 자, in progress 됐습니다. 한 5초 걸리려나요? 몇 초 걸릴까요? 한 15초? 예. 10초는 좀 더 넘게 걸리네요. 이미 다 카피가 끝난 거예요. 최초의 원시 CSV 파일을, cas.csv 파일을 블롭에다 올려놨고, 블롭에 데이터 세트로 링크를 시켜놨고, SQLDB를 만들어 놨었고, 이제 SQLDB가 인식하는 데이터 세트로 했고, 애저 데이터 팩토리에서 최종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카피 데이터를 했고, 이미 다 카피가 끝난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 셀렉트를 해서 전체 테이블 정보를 한번 볼까요? 쭉 올라왔습니다. 테이블 정보가 그대로 CSV 파일이 애저 데이터베이스로 올라왔고, 카운트를 해볼까요? 카운트 숫자가 다 나오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무결성을 보장을 한 데이터 테이블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원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일이라던가 FTP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원 리소스가 있는 곳을 찍고요. 이 리소스는 뭐 이게 VNet 환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런타임을 플러그인 시킬 필요도 없어요. 일단 ADF 상에서는 링크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온프렘에 있던 또 다른 클라우드에 있던 그대로 쭉 뽑아오고 필요한 런타임을 갖다 이제 프리빌트 시키고 우리가 목적지로 지정한 지금 이 데모 화면에서는 애저 SQLDB를 보신 바와 같이 목적지를 지정을 했고 아니면 이게 목적지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다른 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목적지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리소스 그룹 매칭을 하고 서버 이름과 속성 정보를 넣으시고 유저 정보를 이제 넣으시고 필요한 포트들을 막거나 열고 해놓으시고서 링크, 데스티네이션을 꾸려 놓으시고 걔가 인식하는 데이터 세트로 넣어놓고 업로드된 데이터를 그쪽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해놓고 원하는 건 뭐였죠? 이렇게 구축된 파이프라인에서 우리는 카피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아까 보신 바대로 이제 프리뷰로서 이게 제대로 이 테이블이 올라갔는지 컬럼 정보를 쭉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불과 몇 분 안 돼 가지고서 뭐 물론 워낙에 이 CSV 파일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요건으로 중간에 디버그 그 다음에 파일 포맷에 대한 필요한 전환이 있다면 파케이로 할래 아니면 제이슨 템플릿이 있다면 제이슨을 또 해서 꽝꽝꽝 찍어서 옮길 수 있는 역할로 뭐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카피가 끝나게 되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석시드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쿼리문을 통해서 전체 테이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원 소스가 있는 곳 지정을 하고 소스에다가 필요한 이 타겟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것을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만들고 그다음에 목적지를 지정을 해서 목적지 인스턴스를 만들고 목적지에서 인식하는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얘네들을 미리 프리뷰로 딱 해서 문제가 없는지 커넥션에 문제가 없는지 인증 정보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DF가 가지고 있는 카피 데이터를 이제 트리거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올라갔고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질의 처리문을 통해서 아까 보신 대로 셀렉트 전체 테이블을 보셨고 그 다음에 셀렉트 테이블의 카운트를 보셨습니다. 컬럼 카운트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끝나고요. 이 ADF는 일단 백서상으로는 파이프라인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란 얘기는 계속 이제 링크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들을 쭉 지속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DF는 사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트래픽이 발생을 분명히 이제 인그레스 비용과 이그레스 비용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ADF 이 자체로는 비용이 1,000원대가 돼요. 굉장히 저렴하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포메티카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여타 이제 고급 기술까지 포함된 이 ETL 툴들은 굉장히 비용이 비쌌었는데 ADF는 어쨌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나 선택한 데이터 세트들만 있다면
카운트, 이제 애저 캘큘레이터 잘 아시죠? 애저 캘큘레이터를 통해서 ADF의 이제 파이프라인별로 가격을 매겨가지고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예산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ETL 혹은 ELT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셨다시피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과 관련된 링크는요, 제가 지금 요 필요로 한 자료들을 올려놓고, 이제 링크 정보까지도 좀 추가를 해서 슬라이드에 포함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이미 가지고 계신 애저 계정이나 아니면 프리 트라이얼 애저 계정을 통해서 애저 파이프라인도 적어도 100개 이상은 무료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하고요. 또 필요하시다면은 또 저희 그 어카운트 영업대표들을 통해서 저를 호출하시면 또 제가 직접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의 전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ADF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ELT 혹은 ETL 업무를 끝낼 수 있는지 직접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무 데이터를 가지고서 꾸려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간단하게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꾸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제 ETL 작업 너무 이제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민감한 일, 분명히 여전히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좀 이 수고스러운 이 시간을 좀 더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